써마지라는 장비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써마지 FLX가 있더라고요.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써마지라는 장비는 이제 미국의 솔타라는 회사에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역사가 한 20년 됐죠. 20년 동안 몇 년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써마지 뒤에 뭐 이름이 붙었어요. 써마지 CPT, 써마지 FLX. 뒤에 이름이 붙을 때마다 이제 어떤 기능이 조금 더 추가되고 향상이 된 거죠. 써마지가 근데 타 리프팅 장비에 비해서 고가 시술이잖아요. 이 써마지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고객이 너무 아팠는데 이렇게 아픈 걸 어떻게 받지?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고 다시 오시더라고요. 근데 환자분들에게 통증이 어떻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려면 받아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웬만한 레이저는 제가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받아보겠죠. 근데 얘는 제가 개봉해서 핸드피스를 꼽고 조금만 했어요, 제가. 그래도 그거는 이제 몇 시간 뒤에 자연 발화가 돼서 버리게 됩니다. 제가 해볼 수는 없고요. 이 써마지 시술이 효과가 그닥 뭐 별로다, 돈에 비해서 별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적합한 이제 적응증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고 의사가 이렇게 정해주는 것보다 본인도 알고 오시면 형성이 잘 되거든요. 고주파 장비 중에 가장 침투 깊이도 깊고 출력도 높아요. 하지만 아주 지방이 축적된 부분을 녹이거나 살이 이제 두꺼워서 무게로 이제 처진 거를 올리기엔 역부족이거든요. 대신 피부가 결이 얇아요. 피부 결이 얇으니까 대신 잔주름이 자글자글 많이 늘어난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효과가 굉장히 좋죠. 내가 어떤 얼굴 타입이냐 그걸 이제 스스로 나한테 적응증이 되느냐도 중요하고요. 찾아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주치 선생님하고 충분히 이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원장님 근데 제가 원장님 얼굴 계속 뵈고 있으니까 굉장히 V라인이세요. 혹시 뭐 다른 거 그 하나 있습니다. 옆 동네에 어떤 다른 과 원장님이 가끔씩 시술 받으러 오거든요. 그 친구는 이제 뭐 흑자라는 게 있어요. 큰 동그란 검버섯 같이 큰데 매끈한 표면을 가진 표피, 진피 상호작용하는 기미와 비슷한 거죠. 그걸 가지고 있어서 이제 좀 반복적으로 밝게 하는 레이저 시술 받고 있는데 친구가 할 때 제가 그걸 보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조금씩 했는데 그게 좀 이렇게 톤을 밝게 하는 것 같아요. 써마지 정품 팁이 있는데 확인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정품이 아닌 경우도 있나요? 첫 질문에 왜 써마지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여쭤본 것처럼 이전 버전의 모델이 있었죠. 그 써마지 CPT라는 모델에는 정품 팁이 아니고 재생이 된 팁을 생산을 해서 국내에 배포를 한 국가가 있었죠. 그럼 이제 재생 팁의 가격은 원가가 낮을 거니까 시술비를 좀 낮출 수가 있겠죠. 그러면 환자 고객들은 더 많이 오게 되고 그게 어떤 이슈가 됐었던 시절이 있어요. 미국의 본사에서는 그걸 막아야 되겠죠. 막기 위해서 지금 현재 모델인 써마지 FLX 모델부터는 재생 팁을 카피를 못하도록 봉쇄를 해놨거든요.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 한때의 기억 때문에 고객들이 조금의 불신이라도 생기면 안 되니 일부러 일련 번호를 체크해서 알려드리고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면 써마지 시술 전에 주의사항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고주파, 전기를 에너지 근원으로 사용한다? 그럼 전류가 이제 흐르겠죠. 얼굴에 시술을 받는다 해도 그 전류가 얼굴에서 등에 붙인 접지판까지 흐르게 만들거든요. 모든 저희 피부 조직이나 내부 장기기관은 어떤 저항을 통해서 전류 흐름을 막아버리거든요. 대신 흐름 방향을 그쪽으로 흘러보내는 거죠. 그런데 전류가 많이 흐른 쪽으로 당연히 열 에너지가 많이 흘러가겠죠. 그럼 그쪽에 효과가 더 배가가 될 수가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특정 부위에 전류가 너무 많이 흐르면 원치 않은 화상을 입기도 하죠. 얼굴에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입안에 전류가 잘 통할 수 있는 금속류, 보철류가 되겠죠. 그걸 하신 분들이 있어요. 금리 아니면 뭐 임플란트, 치아 교정기를 안쪽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걸 꼭 확인해서 이제 그쪽 부위에 일부러 이제 전류가 흐르지 않는 멸균 거즈나 비교적 미생적인 제품을 사용해서 접촉을 막아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죠. 그러면 써마지가 워낙 고가인데 혹시 뭐 금액이 너무 얼마 정도 이하면은 조금 위험하다. 그런 병원은 피해야 된다. 그런 거 있을까요? 써마지 FLX 모델에는 병원이나 지역에 따라 가격 편차가 크지가 않거든요. 단일 소모품 비용이 워낙 크고 10여 년간 바뀌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이제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진 않을 거예요. 만약에 써마지 시술을 동시에 한 4명을 할 수 있는 이제 규모가 큰 병원이 있으면 고객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가격 조정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럼 원장님, 써마지는 몇 샷을 맞으면 좋을까요? 물론 이게 사람마다 다르지만 아무래도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면 효과는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데 적정 샷 수가 이미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이전 모델 같으면 뭐 900샷이 한 얼굴에 들어갔다. 근데 지금 같은 모델은 한
그 핸드피스의 직경이 커져 버렸습니다. 예전에 900샷 정도가 600샷 정도로 똑같은 에너지량에 똑같은 면적이 커버가 되거든요. 얼굴 전체에 들어가는 게 이제 600샷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 목까지도 하고 싶어요. 그럼 900샷을 쓰기도 하죠. 어떤 분은 눈가에 집중해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눈 주변에만 쓰는 자그마한 헤드피스 쓰기도 하죠. 그래도 이제 얼굴 면을 보면 대부분 600샷이라는 게 충분한 샷수로 생각이 되고요. 최근 성향은 이제 900샷을 조금 더 낮은 에너지로, 통증을 줄이는 에너지로 조금 더 그러면 한 부위에 돌아오는 샷 횟수가 많아지겠죠. 다중샷이라고 하거든요. 더 낮은 에너지의 다중샷도 결과가 나쁘지 않더라. 그리고 환자 입장에서는 물론 뭐 지불해야 될 그 시술 비용이 조금 높아지지만 통증은 또 더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도 있죠. 원장님이 선호하시는 거는 어떤 거예요? 600샷 그냥 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은 900샷으로 조금 이제 약하게? 유지 목적으로 또 특정 주기가 되면 또 시술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보면 많은 샷수를 아니면 많은 에너지를 첫 번째 시술에 과량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6개월이 간격이 될 수가 있고 1년이 간격이 될 수 있겠죠. 그 적정 간격을 권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마지막으로 써마질 시술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 고주파라는 게 쉬운 말로 전기 에너지니까 전류가 잘 흘러가려면 보송고소한 분들은 전기 에너지가 잘 흘러갑니다. 그러면 효과가 좋죠. 인위적으로 그렇게 만들 수는 없으니 시술 직전에 얼굴에 열감을 먼저 주는 게 좋죠. 써마지보다 과한 열이 들어가면 안 되지만 좀 미미한 열이 들어간다. 그럼 시술에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고밀도 초음파, LDM 이런 장비로 조금 히팅을 시킨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직후에 이제 시술 들어가면 저항이 낮아지고 전도도가 높아지거든요. 우리가 시술을 원하는 부분이 결국 핸드피스가 다 있는 얼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잘 전달이 되는 거죠. 실제 병원에서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취연고를 이제 바를 때 약간 열 전도도를 좀 가해주는 거죠. 동시에 마취연고 흡수도를 또 높여주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이제 LDM을 전처 치료하기도 합니다. 써마지라는 시술에 대해서 그 뭐 원리라든지 뭐 효과를 좀 증대시키는 방법, 좀 부작용을 피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익히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고요, 많으실 것 같고요, 좀 생소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생소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뭐 짧은 뭐 내용을 전달한 부분이지만 조금 이제 팁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팁들을 가지고 시술 전 이제 그 주治선생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질문하십시오. 그게 환자와 의료진과의 신뢰관계의 기본이지 않을까 싶어요.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공호차장 피부과 서부산정 원장 조현호였습니다.